지금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라는 상황이 나오는 게 너무나 중요한 타이밍인 거예요. 주식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죠. 그죠? 주식은 막말로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보듯이 이거 다 됐습니까? 지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유동성의 힘에 대해서 나오는데,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결국 부동산이 다시 살아나는데, 부동산 살아나면 굉장히 길게 가요. 부동산은 길게 갑니다. 주식은 잠깐이야. 주식은 잠깐인데 부동산은 굉장히 길게 가. 왜? 후행지수니까. 경기가 이제 살아난 다음에 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미국의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우리나라 종합주가에서 왔다가 2200포인트에서 1600포인트 폭락을 시켜버렸죠. 아예 1600까지 폭락을 시켰다가 다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요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쌍곡을 찍고 꺾였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쌍곡 찍고 꺾이면. 근데 여기서 이걸 뚫어버렸다 그러면 3천까지 가는 거예요. 2270을 뚫어버리고 뚫어버렸다 그러면 3천까지 가는 겁니다. 마지막 피날레 장세가 남아있는 거죠. 이 마지막 피날레 장세가 나오는 걸 우리 끝물 장세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아주 가파르게 갑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가요. 그때 증권주가 폭등할 겁니다. 가파르게 갈 때는 증권주가 폭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증권주가 폭등할 때쯤 됐을 때에 서서히 부동산 경기가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건설주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후행지표인 건설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결국 마지막 후행지수인 건설은 완전히 경기가 회복이 되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미국의 경제가 회복된다는 신호가 완전히 떨어져야 부동산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는 거는 대단히 그 찬스인 거죠. 아무 때나 그런 경기가 오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위기 가운데 기회가 있다. 따라서 위기 가운데 기회가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CR 액션이 있죠. 하우가. 첫 번째는 뭐냐? 미국의 경기 지표를 잘 유심히 봐라. 오늘 그걸 보면서. 두 번째는 미국의 부동산 경기 지표를 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국인 자금의 흐름을 봐라.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부동산이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이 떨어지는 것은 마지막 바닥의 끝물이라는 거죠. 팔 사람 다 팔아버리고 금매물이 다 끝나버리면 이제 부동산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은 또 떨어진 만큼 회복이 빨라요. 무지하게 빠릅니다. 최근에 강남 아파트 막 5억씩 떨어진다만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죽는 거죠. 찬스인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찬스는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찬스는 항상 헐값으로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IMF 때 주식을 주셨던 사람 엄청 많죠. 그죠? 주식 돈 번 사람들. 부동산도 돈 번 사람들 많죠. 그죠? 그때 뭐 24평짜리 아파트, 33평짜리 아파트가 8천만짜리도 많았으니, 수록했으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1, 2년 동안 폭락을 했던 그런 부동산들 금방 보고 회복했죠.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서도 회복이 이게 빠르는 거예요. 그걸 뭐를 보고 알겠냐면 주식시장을 보면서 경제를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은 선행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먼저 올라가고 꺾일 시점 됐을 때 부동산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2007년도 보게 되면 2003년도부터 800포인트대에서 2000포인트, 208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꺾였다가 올라갔다 깨졌거든요. 부동산은 언제부터 움직이냐면 여기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이때 화랑이었단 말이야. 마지막 끝까지. 마지막 끝말 2008년도 중반까지 끝물이었단 말이에요. 부동산이. 이게 뭐냐면 강남이 먼저 떠주고 그 다음에 서울이 떠주고 그 다음에 지방 뜨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까지 지방이 올라갔잖아. 2010년도까지. 마지막에 이 경제는 어려웠는데 부산이나 대전이나 대구 같은 시장들은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는 끝난 거지. 사이클 도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울, 그 다음에 강북, 그 다음에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차를 계속 줄여나가는 거죠. 시장 자체가. 그러면서 결국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주가가 근데 2200포인트에서 3000까지 못 가고 끊어졌다. 그러면 이게 경기 불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도 못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2200포인트를 뚫고 3000을 간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그때부터 움직일 거야. 이제 서서히 경기가 회복이 신호되는 거야. 미국의 다우지수가 14000을 뚫었다 그러면 이거는 게임 끝난 거예요.
14,000을 뚫었다 그러면 이거는 2만까지 가는 증시가 나오는 거죠. 최고의 유동성 철학 장세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 돈으로 찍어서 움직인 장세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가다가 꺾였다. 그러면은 더블 딥이 되는 거야. 더블 딥. 그러면 꼭지 2번 딱 찍고 내려가는 더블 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도 어렵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뭐냐면 현금 가지고 있으면서 기회를 노려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거예요. 과연 지금이 삼성전자, 애플만 가지고 있는 착시 효과로 올라간 거냐? 정말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되어서 올라간 거를 잘 유심히 봐야 할 시점인 겁니다. 과연 현대차가 여기서 30만 원, 40만 원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냐? 아니면 25만 원까지 갖다 꺾일 거냐?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주가와 애플 주가와 그다음 미국의 경기 관련 지표들을 잘 보면서 예측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 경제 보는 흐름이 중요한 거지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금리 얘기하자고. 금리 얘기. 자, 그러면 만약에 경제가 좋아졌다면 경제가 앞으로 경기가 회복이 된다. 응? 경기가 회복이 된다 그러면 미국은 0.25%라고 하는 금리를 올리게 돼 있어요. 금리를. 왜? 0.25%에서 물가 상승을 더 이상 견디질 못합니다. 견디질 못해요. 0.5%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1%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붙는 거야. 근데 미국 물가 상승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 긴축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민주당이 지난번에 2011년 8월 달에 그 공화당과 민주당과의 삿바 싸움에서 졌어요. 공화당한테.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정권을 지금 현재 쥐 흔들고 있는 한은 결국 미국의 감세 정책 때문에 뭔가 어떤 새로운 세수가 들어와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메꾸지 못하는 한은, 그죠? 메꾸지 못하는 한은 미국이 공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공격적으로 하면 금리를 올린다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소비가 살았는데 그걸 갖다가 커버하지 못하고 올라가는 결정타가 될 수 있어요. 그래,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붙을 때만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금리를 못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금리 만약에 올렸다, 미국이. 그러면 철저하게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붙으면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리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제로 금리를 탈피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 경제가 이제 금리를 올려도 얼마든지 자신이 있구나. 거꾸로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이제는. 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부동산이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집을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집을 사면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모기지론 자체를 감당을 못하니까. 근데 경제가 살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이 살아난다는 거죠.